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토부는 2020년 상반기 전국 21개 아파트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여부를 점검해 총 200건을 적발했다고 지난 4일 밝혔습니다. 유형별로 부정청약 의심 사례 197건 가운데 위장 전입은 134건, 청약 통장 매매 35건, 청약 자격양도 21건, 위장 결혼이 7건이었으며 사업 주체의 불법 공급이 의심되는 사례 3건이 함께 적발됐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폭언, 폭행 등을 하거나 이를 방치한 입주자 대표회의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대상인 공동주택, 즉 150가구 이상 되는 아파트 단지에 적용됩니다. 국토부는 지난 4일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등을 반영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부터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위공직자 주택 임대사업 금지 의견을 묻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지사는 일하지 않고 돈을 버는 투기가 횡행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말하며 법률상 공무원은 영리 행위가 금지되고 영리 아닌 업무라도 겸직하려면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청약 신청 전에 위장 결혼을 했다가 당첨된 직후 이혼을 하거나 15평의 집에 8명이 위장 전입을 하는 등 불법 청약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요즘 청약에 대한 기대감과 또 인기가 높다는 뜻이겠죠. 올해부터 정부가 젊은 층의 청약 자격을 더 확대한 만큼 이런 불법 사례가 더 나타나진 않을지 시장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낮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전화 문자 번호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방송 중에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으로 많은 전화 주시고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에 0110번으로도 간략한 메시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움드릴게요. 지금 바로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한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실시간이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실시간 스트리밍 클릭하시면 바로 휴대폰으로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부동산 올인원 출발해 볼게요.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요.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박영수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생각만 해도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고요. 또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게 세금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소장님께서 강의 시간에 2021년 부동산 관련 세금 부분 짚어주신다고 하네요. 이슈 진단 확인하시죠. 네, 지난해 연말에는 이제 올해 시장의 전망을 좀 말씀드렸었고요. 긍정적으로 봤을 때 집값이 상승하냐 안 하냐를 봤을 때는 거의 8대2 정도로 집값이 상승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따라서 전세값도 같이 또 상승할 거라는 예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이 계속 혼재되다 보니까 정책의 일관성도 없고 정책의 방향성이 없다 보니 실제적으로 규제의 일변도로 가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조세 정책인데요. 전년도에 발표되었던 전년도 이제 공시가격 인상이라든가 종부세율 인상, 양도세율 인상 이런 것들이 올해부터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히 한번 따져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부동산 관련 세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전에 최근 10년간 연간 아파트 가격 변동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딱 약 10년 정도인데요. 봤을 때 전체적으로 가격이 오른 부분이 떨어진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2012년, 13년도에는 마이너스 4.48%, 1.84% 가격이 좀 떨어진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2017년도부터 현재 급격하게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2020년도에는 13.06% 정도가 올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9.65%가 올랐고요. 서울 지역은 13%가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봤을 때 2019년도에는 2.91%가 올랐고요. 그 전에도 13.56%가 올랐고요. 전년도 대비 오름폭이 워낙 크다 보니 지금 현재 2017년도와 2020년 약 3년 동안의 아파트 값
굉장히 많이 오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수도권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에도 가격이 오르는 거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 집값들이 계속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양도세율부터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기본세율에 플러스 10%, 2주택자죠. 그리고 또 3주택자 이상 같은 거 20%를 현재 더 내셔야 됐지만, 이제부터 6월 1일부터는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 10%씩이 더 올랐습니다. 그리고 현재 3주택자 이상 같은 경우는 30%까지 또 추가적으로 또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 기본세율 플러스 30%라는 얘기는 기본세율이 책정되는 부분에 플러스 30%이기 때문에 세금 부과해야 될 기준이 또 금액이 그만큼 커진다는 얘기고요.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냐, 또 2년 미만이냐, 아니면 2년 이상이냐에 따라도 달라지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실제적으로 올해부터는 현재 분양권도 이제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이건 조정 대상 지역 안에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조정 대상 지역 안에 들어간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분양권을 갖고 있다 한다면 이건 무조건 2주택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전에는 분양권은 주택으로 간주를 안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입주권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으로 간주를 하지만 분양권은 현재 비주택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당연히 내 주택수에 어떤 합산이 안 됐지만 이제부터 올해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개정이 됐냐면요, 1년 미만은 주택과 입주권 같은 경우는 무조건 1년 미만 안에 많이 양도를 했을 경우에는 70%, 세금이 70%고요. 분양권 같은 경우도 동일합니다. 70% 세금을 내야 된다. 1억이 남았다면 7천만 원이 세금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2년 미만, 1년 이상부터 2년 미만까지는 60%, 세금이 10% 정도 깎였습니다. 거기에 분양권도 60%, 그리고 2년 이상이 되게 되면 이제 기본세율이라는 얘기입니다. 기본세율이 6%부터 45%까지죠. 그중에서 현재 과표 구간을 따져서 현재 남은 금액에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겠죠. 2년 이상이 되게 되면 무조건 6에서 45%까지의 기본세율이 적용이 된다. 요거 좀 알고 계시고요.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정부의 목적은 6월 1일까지 시행의 어떤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이제 한 5개월 정도 남았다 보시면 그 안에 집을 처분한 사람들한테는 현재 이렇게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한테 매물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어떤 유도책으로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얼마만큼 또 효과를 이룰지는 그때 가봐야 알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정책에서 봤을 때 현재 다주택자들이 물건들 정리하는 시기는 이미 다 끝났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본인이 갖고 있던 물건을 처분을 할 때는 다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주 좋은 물건들만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들기 때문에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분 5월 31일까지의 물량이 얼마가 확보가 될지 이건 또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1세대 1주택, 집이 한 채밖에 없는 사람들 장특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실제적으로 보통 3년부터 최장 10년까지 봤을 때 최대 80%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보유만 해서는 안 되고요. 거주 기간을 또 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와 거주가 합산이 돼서 최대 80%까지 진행이 되는 거고요. 3년에서 4년 정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보유가 이제 퍼센테이지를 따졌을 때 보유를 12%를 잡고요. 거주를 12%를 잡습니다. 그래서 합산이 24%가 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주 기간이 현재 비율 봤을 때도 현재 보유 기간과 같이 동일하게 늘어나는 거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거주를 실제로 2년 이상 해야 된다라는 기준점은 잡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주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실제적으로 장기 보유 또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은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집이 한 채밖에 없는 사람들이 전세로 살거나 아니면 집을 세놓거나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거기에 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1세대 1주택자들 보유하고 있는 고령자들, 정말 연세가 많으신 분들 60세부터 74세 이상까지 봤을 때 고령자 공제율이 전년도에는 60에서 65%, 65세까지가 10%였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20%, 10%씩 상향이 됐고요. 구간별로 해서 10%씩 현재 공제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합산 공제율 한도도 당연히 70%에서 80%까지 상향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정말 오랫동안 그 집을 가지고 거주했던 고령자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세제 혜택을 늘려줬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만큼 이 주택을 매도했을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세금 혜택을 많이 받고 세금을 덜 납부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도소득세 세율 신설된 부분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10억 원 초과되는 부분에 45%짜리가 생겼습니다. 원래는 6%에서 42%까지 소득세 구간과 똑같은 구간으로 해서 1,200만 원 이하부터 해서 뭐 8,800만 원부터 1억 5천 3억 원에서 5억 원 이런 형태로 현재 구간별로 해서 세율이 조정되는 부분이 이제 45%대까지 또 신설이 됐기 때문에 10억 원 초과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45%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일가구 1주택 같은 게 조정 대상 지역의 고가주택이겠죠. 현재 일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여건은 2년 이상 보유 기간의 산정 방법 같은 경우도 해당 주택 취득을 해서 다른 주택을 모두 매도했을 경우에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이 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집이 한 채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인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일시적 2주택자 같은 경우는 또 현재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비과세를.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과세가 되느냐 비과세가 되느냐 기준점을 정확히 본인의 어떤 입장인지를 정확히 판단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개인과 법인의 주택분 세율, 이건 종부세율이죠. 종부세율이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2주택 이하냐 아니면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 대상 지역 안에 2주택자이냐 따라 다 봤을 때는 2주택 이하 같은 경우는 실제 개인과 법인 봤을 때 법인은 무조건 3%대로 단일 세율로 조정이 됐고요.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는 3억 원 이하인 경우 0.6%, 전년도보다 0.1%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0.1%에서 0.2%, 실제적으로 0.2%에서 0.3%까지 오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4억 원 초과되는 부분에서 0.3%까지 오른 걸 보실 수 있고요. 또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 대상 지역 안에 2주택자다 하는 경우에는 약 0.6%부터 실제적으로 거의 2.8%대까지 굉장히 큰 비율로 높아졌다. 개인 같은 경우는. 법인 같은 경우는 6%대까지 현재 단일 세율로 조정이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단일 세율로 법인세 세금 부담이 상향이 됐고 기본공제 6억 원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을 경감을 해주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70에서 80%로 상향해줬다. 또 이렇기 때문에 1주택을 공동명의로 갖고 있는 경우가 아무래도 조금 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1월부터 올해부터요. 부부 각각 6억 원씩 12억 원을 공제를 받거나 아니면 단독 명의로 9억 원 기본 공제를 받은 뒤 고령자 공제 및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받는 것 중에 선택을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부세 산정 명의 변경 신청은 현재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실제적으로 앞으로 세금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딱 정해진 대로 난 얼마를 내면 됩니까가 아니라요. 그 사람의 상황과 입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꼼꼼한 세무 상담을 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또 신혼생애 최초 특별공급 현재 소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완화된 부분만 봤을 때도 공공분양과 희망타운, 민영 아파트 같은 경우도 나눠진 부분 봤을 때 우선 공급을 이제 공공분양은 70%, 일반은 30% 잡고 거기에 현재 맞벌이 120%까지 또 맞벌이는 140%까지 10%대 올려줬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현재 소득 기준이 높아지면 더 높아지는 기준까지도 현재 인정을 해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혼희망타운도 140%까지 민영 아파트 같은 경우도 120%에서 일반 공급 같은 경우는 160%까지 맞벌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높여줬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분양은 월 평균 소득 100% 또는 민영은 130%까지 인정을 하고요. 거기에 봤을 때 우선과 일반 공급 나눠서 7대3으로 봤을 때 실제로 100에서 130, 160%대까지 전년도보다 조금 더 소득 기준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소득이 많은 사람들도 현재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겠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 청약이 시작이 되죠. 약 6만 가구 정도 됩니다. 올해 이제 사전 청약 되는 시장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3기 신도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거 봤을 때는 3기 신도시 안에 분양 청약에 앞서서 실제로 1, 2년 조기 공급하는 제도다 말씀드리고요. 예전에 보금자리주택을 지구로 만들었던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도 사전 청약이 현재 시행이 됐었던 적이 있었고요. 또 추정 분양가나 본청약 시기 등을 예고하고 본청약 때까지 당연히 무주택 자격을 유지를 해야 된다. 그 안에 청약을 하고 그 안에는 무조건 주택을 취득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겠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수도권의 투기 과열지구 안에 재건축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도 현재 조합원 분양 신청 시까지 2년 이상 실거주 조건부 분양 신청이 허용되기 때문에 예전에 거주 요건이 없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근데 이제 2년 이상 조건부로 거주 요건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세입자들을 내보내게 되면 전세 시장은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2021년 사당 청약 주요 입지를 보시게 되면 민간 분양과 차이가 민간 분양은 이제 가점제죠. 점수가 높은 사람들 우선으로. 공공 분양 같은 경우는 청약 통장 유지 기간이 얼마가 됐느냐 또는 현재 월 납입금을 충실하게 납부했느냐 이걸 보고 얘기하고 있고요. 1순위 경쟁이 들어가게 되면 무주택자 기간 3년 이상이면서 저축 총액이 많은 순 40평만 메타 이하인 기준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청약 납입 획수가 얼마만큼 되고 또 현재 그 납부 의무를 얼마나 또 성실하게 이행을 했고 또 작은 평수로 먼저 가져갈 수 있는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준다. 또 월 납입 인정 금액은 10만 원까지 10만 원 미만은 안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청약 관련한 제도 실제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당첨될 수 있죠. 거주 의무 기간이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요.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공공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 단지 분양을 받았을 경우에는 3년에서 5년 이상을 무조건 거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민간택지는 분양가에 따라서 2년에서 3년, 면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분양가에 따라서 현재 거주 기간도 달라진다.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가 이제 6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임차인도 임대인도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된다. 이거 사업자든 비사업자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월세 계약 시 30일 내에 계약 당사자가 해당 내용 시군구에 신고해야 되고요. 임대기간, 보증금, 임대료, 그다음에 그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야 된다. 신고와 동시에 이제 확정일자가 부여가 될 테고요. 지금도 뭐 확정일자는 받긴 하지만 이제 의무로 바뀌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대시사 계약료 신고하자는 경우 100만 원 이하나 500만 원 이하의 현재 과태료가 부과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또 오피스텔과 고시원 주택의 비주택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임대인 입장, 임차인 입장은 똑같습니다. 임차인도 마찬가지로 신고를 해야 되고요. 임대인도 마찬가지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많이 바뀌는 법령들이 올해도 또 조세 정책이 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계속 지켜보시면서 나는 어떤 구간에 해당되는지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슈 진단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2021년을 맞이해서 부동산 관련 세금 부분 좀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참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금 1주택자분들 그리고 다주택자분들,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을 비롯해서 젊은 분들까지 세금 부분을 비롯해서 정부의 정책이 좀 달라지는 부분들 어렵게 느껴지셔도 꼭 이번 기회에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상승세가 좀 예상되는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 지역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바로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소장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곳은 바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인데요. 3호선과 신분당선 함께 교차하는 양지역 주변에서 오늘 상가 찾아보겠습니다. 자, 상가의 가격 보시죠. 약 3억 1,600만 원에서 4억 5,600만 원 예상되나요? 자, 우리가 상가에서 입지는 생명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뭐 여러 가지로 신중해지다 보니까 이 서초구 서초동 보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쪽 상가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네, 수익형 부동산 같은 건 입지가 상당히 절대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강남대로 바로 이미 전철역과 1분 거리밖에 안 되는 이미 임차인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공실이 없는 지역입니다. 당연히 임대 수익이라든가 어떤 보장성이 확보된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대로가 현재 3호선과 신분당선이 교차하는 양지역이 있고요. 또 강남역도 있을 테죠. 신분당선 연장선 공사가 현재 진행 중이고요.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GTX 신호선 확정된 노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전철역만 3개가 들어선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지금 2개는 환승역으로 이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서초YC 구간이 또 이제 어떤 그 주거와 복합 지역으로 또 환승 역할을 하면서 그 주변이 변화가 생기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대로 왼쪽 오른쪽 봤을 때는 오른쪽이 이제 강남구고 왼쪽이 서초구입니다. 그랬을 때 롯데와 삼성 그래서 그 주변에는 각종 기업체들이 워낙 많다. 강남구 도곡동부터 대치동까지 연결된 현재 고급 주택가 또는 현재 학원가 이런 것들이 같이 전체적으로 이제 주변을 지배하고 있다. 또 강남대로 강남역까지도 걸어가는 거리가 10분도 채 안 걸리기 때문에 그만큼 교통 편의가 굉장히 우수한 초역세권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역 신분당선 양재구간 수님 말씀드린 강남대로 바로 이면에 초역세권 채 1분이 걸리지 않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 주변에 제휴건축단지라든가 롯데, 삼성부터 해서 대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지역, 그 주변에 기업체들과 주거단지가 같이 어우러진 지역이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현재 영동대로, 현재 테헤란로, 강남대로 이 주변을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높은 지역으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 여건도 상당히 높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역과 양재역까지 구간은 업무 밀집 지역, 그다음에 강남역부터 신논현역까지가 상업시설 밀집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이 직장인과 현재 그 주변에 찾아오는 유동인구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죠. 또 권역은 강남역 권역과 고속버스 터미널 권역, 양재 권역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권역별 개발 어떤 그 권역의 안에 편의성들이 워낙 뛰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 보실 필요 있고요.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구에 양재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 주변에 현재 업무 단지와 활성화할 수 있는 그 주변에 업무 시설 확충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이고요. 서초구청 복합화 단지가 또 다시 시작이 되게 되면 그 주변에 또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만들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 이제 양재시 주변에는 현재 대기업부터 해서 중소기업까지 들어가는 현재 특화된 R&CD 단지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현대기아부터 현재 그 주변에 삼성, KT, LG까지 여러 가지 그 대기업, 굴지의 대기업들이 현재 연구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연구원 단지 외에 중소기업 육성 단지까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현재 일반 직장인과 전문직 종사자들이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대규모 개발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GTX 노선 말씀드린 대로 삼성역에서 연결되는 GTX C노선 양재역 같은 경우 현재 가장 우수한 입지를 현재 어떤 용역 결과가 나온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1순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여러 가지 여건들 교통 요건까지 개선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죠. 3억 1,600부터 4억 5,600만 원까지고요. 임대 예상가 3천만 원 보증금에 월 130에서 180만 원 정도 이미 임대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금액이 2억 2천만 원부터 3억 2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상가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이 6,600만 원부터 1억 600만 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대로 직장 밀집 지역으로 또 임차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공실이 없는 그런 위험성이 없는 지역이고요. 역세권 개발 사업 때문에 투자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되고요.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초역세권이라 환승역, 3호선, 신분당선 연결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아질 그런 현재 상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투자 가치에 집중해 보면서 서초구 서초동에서 함께했습니다. 월세는 물론이고요, 강남이니까 시세 차이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가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수전과 두 번째로 가볼 곳 보시죠.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인데요. 9호선 언지역 주변에서 방 3개로 이루어진 다세대 주택 찾아볼게요. 가격 보시죠. 약 4억 2천만 원에서 4억 3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자, 주로 원룸이나 투룸이 많이 보이는 강남구 논현동에서 좀 귀하게 느껴지는 쓰리룸 찾아주셨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좀 여유로운 크기가 인기라고 하는데 만나볼까요?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물건입니다. 실질적으로 요즘에 분양가들 현재 12평 정도 전용의 다세대 주택들 5억대 넘어갔죠. 5억 7천, 8천만 원 이럽니다. 그렇지만 현재 서비스 면적 8평 정도의 화장실 2개를 갖춘 물건이 4억대 초중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좀 노려보실 필요 있습니다. 원주역에서 초역세권입니다. 3분 거리밖에 안 되고요. 국제로 복합지구 개발되는 현재 그 라인 안에 선상에 들어가 있고요. 위로는 7호선 확동역이라든가 2호선 역삼역, 신분당 연장선이라든가 전철역과 삥 둘러싸인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반포화시까지도 현재 그 주변에 전철역 또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만 교통 편의가 우수하다 보셔야 되고요. 신분당선 연장선이 이제 공사 중이다. 이게 마무리가 되게 되면 전철역이 이제 신논현역과 논현역, 환승역이 생길 겁니다. 전철역이 환승역이 생기면서 그 주변이 또 활성화되고요. 전철역만 8개가 되겠죠. 삼성동 복합개발지구가 연결되는 삼성동과 또 연결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풍선역과도 노릴 수 있는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또 지하 쇼핑몰이라든가 종합병원부터 해서 백화점 시설부터 면세점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성들이 워낙 좋은 지역이고요. 걸어서 강남역 상권까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층 인구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드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업무 상업 근생, 주거 복합 지역으로 근생과 연결된 업무 지역으로 활성화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거지 그 주변에 주거지 가격이 또 상당히 많이 오르는 그런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도 변경이라든가 종상향까지 같이 이루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도 괜찮다. 또 차병원 사거리에는 여성의학 연구소뿐만 아니라 여성 관련된 의학시설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의료 관련 시설들에 관련된 업무 시설들이 확충되고 있고 신축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업무 시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주변에 직장인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도 당연히 그 주변의 인구들이 그만큼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동 복합개발지구 현재 송파부터 탄천, 그 주변 영동들의 통합개발까지 같이 이루어지고 현대자동차가 이제 곧 착공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주변에는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들어설 테고요. 또 호텔, 컨벤션, 아트홀이라든가 또 그 주변에 판매 전시 시설까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타 업종까지도 그만큼 외부 인구들, 유동 인구가 많아지면서 현재 그 직장인들이 100만 명 이상을 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상과 지하공항 개발을 나누어서 개발하고요. 지상공항 같은 경우는 마이스 산업부터 국제업무, 문화 거점, 현대자동차와 무역센터가 중심이 될 테고요. 스포츠라든가 전통문화 체험까지 같이 만들어지고 지하공간 같은 영동들의 통합개발을 통해서 지하공간, GTX A노선, C노선, 미래신사 급행 또 그 경전철 사업까지 같이 만들어지고 그만큼 커지는 인구들 또 늘어난 인구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상권도 그만큼 커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역센터와 현대자동차가 중심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성비가 좋은 물건입니다. 4억 2천만 원부터 4억 3천만 원까지고요. 임대금액 3억 6천만 원부터 3억 7천만 원까지 예상을 합니다. 실투자 금액이 7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보증금 3천만
120만 원에 월 120에서 140만 원 정도 월세도 가능하죠. 대출 가능 금액을 활용하시면 1억 6천만 원부터 1억 7천만 원 정도 이제 활용 가능하고요. 실투자 금액은 2억 3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호선 원주의 그 3분 초역세권의 평지 입지 이제 찾기 힘듭니다. 요즘에 강남 지역에 이제 신축 빌라들 굉장히 귀해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역 노년 대형 상권 또 배우지 풍부한 임차 수요. 이 투룸과 복층식의 3룸 구조이면서 서비스 면적이 있고 화장실이 2개 갖춘 신축 건물이고요. 초저가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 좋습니다. 거기에 투자 가치 상승 가능한 강남 서초 연결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투자가 굉장히 또 가능성도 높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투자 금액 7천만 원, 투룸이 아니라 3룸 가격이라고 합니다. 강남구 논현동에서 함께했고요. 자, 새해 맞이는 부동산 투자 상담으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집에서 간편하게 전화 한 통이면 1:1 무료 상담 도움 주신다고 합니다. 자, 2021년 부동산 투자 노하우를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1:1 전화 상담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소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박영수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들 다시 만나보시죠.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11월 2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경기 둔화와 금융 불균형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지는 점을 고려해 현재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1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연 0.9%로 전월 대비 0.03%포인트 상승했다고 공시했습니다. 12월 전국의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74.0으로 전월 대비 3.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경기 불황에 정부의 규제 정책 기조가 유지돼 비관적인 전망이 이어졌고 지역에 따라 사업자가 체감하는 주택 경기가 양극화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 수는 부동산 길잡이 김우재 이사님 모시고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2021년입니다. 새해 맞이는 반갑지만 부동산 시장의 상승이 반갑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2020년에 부동산 시장 집값이 하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는 또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2021년의 전망을 이사님과 이슈 진단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제가 그 새해 첫날로 올해 그 21년도의 부동산 전망이 어떨 것인가라는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특히 그 부동산을 그 평가를 하거나 예측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철저하게 공급자의 위치에서 부동산 전망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올해 21년은 마찬가지로 2020년에 어떤 연장선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작년 하반기부터 그렇게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실제로도 인허가 물량을 기준으로 그 어떤 공급량을 살펴보시면 2023년까지 계속적으로 우하향하는 어떤 형태로 계속적으로 공급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더군다나 그 건물을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또 인허가가 나서 그 분양이 되기까지 아무리 기간을 짧게 잡더라도 3년에서 4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2025년까지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급도 부족을 했겠지만 전세난을 가속화하게 된 어떤 정부의 입법 정책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것은 임대차 입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임대차 입법이 이제 하반기에 실행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어떤 서울과 수도권,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모든 어떤 전세 매물이 급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효과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매매 가격을 자극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모습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또 이제 규제 지역으로 묶이게 되는 양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올해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규제가 시작돼 갖고 이제 전국으로 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이 규제 지역이고 다시 한번 상승이 시작된다면 그 상승의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이 그 상승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겠는데요. 바로 이제 강남 3구가 시작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다시 강남 3구가 이제 마용성 시작해 갖고 서울과 이제 수도권으로 그다음에 지방 광역시까지도 이제 뻗어나가는 모습.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1차 상승이고 올해는 2차 상승이 또 예측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부는 이런 상승을 막고자 민간이 이제 어떤 공급자 역할을 그동안 해왔지만 정부 주도하에 정부가 중심이 돼서 그 정부가 이제 공급자 역할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규제를 막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재개발 또한 이제 민간이 아니라 공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정부 주도하에 어떤 개발을 진행하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시그널을 계속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민간 업자의 그 공급이 막힌 상태에서 그 정부가 공급을 한다고 하니까 시차가 맞지 않는다는 점. 더군다나 아파트 공급이 어려운 점은 아까도 처음에 설명드렸겠지만 단기간에 어떤 공급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당장 주택을 공급하기는 정말로 힘듭니다. 그래서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 공급의 대책이 또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그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 위주로 계속적으로 공급의 정책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서는 그거의 그 타이밍과 그다음에 그런 매물, 특히 부동산 유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중심지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기존에 그 올해도 정리를 한다면 특히나 이제 정부는 민간이 아닌 공공의 형태로 공공 재개발이 이제 올해 1월 14일 날 그 어떤 그 윤곽이 드러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3월 달에 또 2차 윤곽이 드러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개발의 어떤 그 신호가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국토부 장관이 이번에 그 다시 한번 취임을 했기 때문에 또 한번 이제 역세권에 또 대규모 공급을 하겠다라는 어떤 신호를 계속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그 SH와 LH 등지에서는 그 대규모로 특히 6억까지 그 신축을 매입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지만 이런 물량이 계속적으로 어떤 수요를 대처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주도하에 어떤 그 부동산 가격을 통제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토지 가격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가격도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다면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입법 정책, 특히 임대차 입법이 정말 큰 영향을 끼쳤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급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한 내용인데요. 앞으로 이제 그 2021년도에 나타날 수 있는 효과를 그 무려 이제 그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유사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그 30년 전에는 바로 이제 똑같이 마찬가지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임대차 그 계약갱신 청구권이 2+2년으로 작년에 도입이 됐지만 그 30년 전에는 바로 이제 1+1년 해갖고 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나 이런 경우에는 그 무려 이제
그 이런 법이 통과되고 2년 동안은 특히 이제 전국적으로 1989년과 90년도에 무려 약 한 17에서 18% 정도 어떤 전세 가격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지만 다행스럽게도 바로 이제 91년도부터는 이제 상승률이 1.9%로 내려가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로 7년간 5% 내에서 아주 전세 가격이 안정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그 어떤 현상이 그 주목하실 필요가 있냐면 바로 이런 그 상승과 임대차법이 그 계약갱신 청구권이 적용되는 모습은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그 91년도에는 바로 이제 수도권의 이제 일기 신도시에 200만 구의 그 200만 구 이상의 아파트가 대규모로 공급됐다는 그 물량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그 당시 그 89년과 그 90년 초반에 200만 호의 그 가구 수는 무려 수도권의 약 30% 정도의 에 해당되는 정말 대규모 폭탄 그 공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그 30년 전에도 어떤 경제 활성화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 그로 인해서 부동산 상승을 막고자 이제 정부에서 대규모 공급을 시행했다는 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부동산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공급의 신호를 주목해 보시면서 부동산의 그 투자 어떤 기준을 세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진단 시간에는 2021년에 부동산 시장의 전망을 좀 짚어보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앞으로 뭐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해서 집값 상승이 이어진다고 하고요. 지금 정부의 공급만으로는 공급난도 좀 이어질 전망으로 보인다고 하니까 불안감이 커지실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어지는 정보 체크 시간에 앞으로의 가치가 좀 높아질 지역의 주택들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바로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김우재 이사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4가인데요. 9호선 선유도역 근처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찾아볼게요. 가격 보시죠. 약 3억 6천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자, 말씀 주신 대로 앞으로 민간 공급이 또 줄어들게 된다면은 위치 좋은 주택의 희소 가치가 더 높아질 텐데 이곳 영등포구 양평동 4가의 주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곳 같은 경우에는 그 서울의 중심이 되는 것도 상급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3도심의 한 축을 이루는 바로 이제 영등포구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도심이 신도심으로 변모하는 과정에 그다음에 다양한 호재가 중첩되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5년 전과 지금 5년이 지나서 지금 시점을 살펴보시면 당시 가격과 굉장히 많이 상승했던 모습, 그다음에 이제 인식이 전환이 되면서 굉장히 그 좋게 평가받는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곳 같은 경우에는 그 마포구 와 이제 강남구에 이어서 세 번째로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증가폭이 좀 많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를 인접해 있기 때문에 고소득 전문 지역이 굉장히 많은 그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이런 그 위치적인 입지 혜택으로 인해서 임대 그 수요가 굉장히 많고 소형 주택의 가치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이곳에 이제 지도를 나타낸 그 표인데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2호선과 9호선이 그 교차하고 있는 당산역과 그다음에 9호선이 있는 그 선유도역 사이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보로 이제 5분에서 6분 정도 해당되는 그 역세권의 특징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도를 잘 살펴보시면 안양천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강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공원을 인접해 있는 공세권의 특징 또한 가지고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곳 같은 경우를 가만히 살펴보시면 다양한 대형마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3대 백화점 또한 이 영등포구 안에 전부 다 몰려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몰세권의 특징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영등포의 그 인접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꾸준한 배후 지역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은 이제 그 직주 근접의 어떤 표를 나타낸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곳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노선이 있습니다. 특히 1호선, 2호선, 5호선, 9호선. 그래서 이제 5호선을 활용하시게 된다면 또 마곡에서 영등포, 그다음에 영등포에서 공도과 강화문까지도 정말 쉽게 접근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혼부부가 굉장히 많이 찾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지방에서 서울에 처음에 직장 생활을 할 때 이곳을 먼저 선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2호선을 활용하시면 강남과 이제 지벨리도 쉽게 이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이제 9호선이 있기 때문에 또 강남과의 어떤 급행선이 있기 때문에 정말 강남의 어떤 그 수요를 뒷받침하는 지역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9호선 라인 따라서 영등포구 확인하고 있습니다. 5년 전 가격 다르고 5년 후 가격 또 달라지는데 이렇게 영등포구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는 이유가 영등포구의 그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참 커서인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발이 굉장히 가시화됐고요. 이제 2021년과 22년에 또 이제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그 호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서부간선도로의 그 지하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안양천에 있는 유후 부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곳 같은 경우에 지상을 공원으로 만들고요. 이곳의 접근성이 되면서 이곳의 주택 가치가 지금 서서히 올라가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이곳의 상습 정체 구간을 지하로 내리게 되고 그곳은 이제 고속도로화하기 때문에 교통 체증도 굉장히 감소할 수 있는 모습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물포길 또한 그 영등포를 관통하는 도시 고속도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지상을 공원으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지하를 고속도로로 만들게 된다면 수도권과 여의도의 어떤 접근성, 특히 교통난이 해소되면서 이것이 점차적으로 인식이 전환되면서 더욱더 부동산이 재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신안산선 개통 효과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지금 이 서남권에서 이제 서울로 접근하는 기존의 노선보다 이 신안선은 이제 앞으로 이곳에 이제 대표적인 교통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기존의 그 1시간 30분 이상에 되는 그 기간을 30분, 1시간이 단축된 30분 이내로 너무나 빠른 시간 내로 단축을 하기 때문에 정말로 이 그 신안산선의 어떤 그 정차역 인근 주변의 부동산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GTX 비노선과 이제 신림선의 그 개설 계획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인천과 송도를 인천 송도에서 이제 남양주까지 연결할 수 있는 GTX 비노선, 그다음에 은평구 신사동에서 이제 서울대까지 신림선까지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경전철이 기존의 어떤 교통의 소외 지역이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제 유동 인구가 더욱더 이제 서울의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유동 인구가 늘어나는 모습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여의도 자체에 초고층 건물에 업무 시설과 상업 시설이 들어가는 예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파크원 부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파크원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 부지 2개 동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현대백화점 부지와 그다음에 호텔 부지가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 지금 주춤하겠지만 이제 점차 안정이 되고 이제 점차 활성화가 된다면 다시 한번 영등포 일대가 이 여의도의 배후 지역이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지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이곳의 지리적인 입지입니다. 특히 이제 좌측에 목동이 있고요, 우측에 용산이 있기 때문에 이곳의 개발이 진행된다면 그곳에 이제 어떤 그 유동 인구도 올 뿐만 아니라 어떤 개발 혜택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지역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요즘 참 경기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새해에 좀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지역은 개발 호재들이 많고 좀 빨리빨리 진행되는 영등포구 같은 지역이 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소형 가구가 많은 지역이니까 저희도 투룸으로 만나본다면 가격이 참 궁금한데 시세 확인해 볼까요? 네, 시세는 그 3억 6천에서 3억 7천만 원의 그 시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세 가격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전세가 지금 나가고 있는 시세를 살펴보시면 3억 3천에서 3억 4천만 원의 전세 가격을 예측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세를 안고 투자를 그 가정한다면 2천에서 3천만 원의 금액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월세를 그 투자를 가정을 한다면 대출이 약 4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약 1억 5천만 원의 대출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증금 3천에 130만 원 정도의 월세 시세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금액은 약 1억 8천에서 1억 9천만 원의 금액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다행히 아직은 큰 부담 없이 실투자 금액 2천만 원부터 투자 가능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영등포구 양평동 사가에서 투룸 주택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 어딜지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가볼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3호선 신분당선 함께 이용 가능한 양재역 역세권에서 이번에도 투룸 다세대 주택 찾아볼게요. 가격 보시죠. 약 4억 8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 예상되나요? 자, 이번에 투룸 다세대 주택 찾아볼 지역이 강남입니다. 상승을 주도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자랑거리가 많지만은 이 양재동만의 입지적인 장점을 좀 찝어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지도 보면서 살펴보시겠는데요. 아무래도 그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그 바로 경부선의 한 그 축을 담당하는 그 인접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어떤 남부 터미널과 고속 터미널 그로 인해 유동 인구가 많으면서 다양한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정말 편리 시설이 많은 곳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그 양재역과 양재천 그 인근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교통도 좋을 뿐만 아니라 공원도 쉽게 이용한 지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곳을 그 잘 살펴보시면 또 녹지 환경이 굉장히 우수한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말죽거리 공원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양재 시민의 숲 등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그 한강을 이제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양재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로공원이라고 하는데 그 하천의 프리미엄이 계속적으로 지금 전국에 걸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양재동 또한 이런 그 어떤 가치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상권인 강남역 상권가의 접근성 또한 우수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이제 개포동에 재건축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를 통해서 양재동 일대가 꾸준하게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 업무지구의 어떤 그 산업 벨트가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그 강남 그 상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업무 그 중심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에 업무 종사자만 70만 가구에 육박할 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정말 다양한 일자리가 있는데 특히 성형과 뷰티에 관련된 일자리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지하철 2호선의 테헤란 밸리를 살펴보시면 정말 많은 대기업과 많은 본사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더군다나 IT 기업 또한 이곳에 많이 위치했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이곳의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또 R&D와 의료 관련된 업종이 또 한 번 업무의 큰 축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지역보다 특히 우리나라 대표적인 업무 타운이기 때문에 이곳의 어떤 최고 그 규모의 배후 지역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곳 다음은 이제 교통망을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정말 그 우리나라 최고의 업무 타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대중교통, 특히 이제 도시고속도로와 다양한 전철이 정말 가지런하게 구획 정리가 정말로 잘 된 모습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에게 이미 양재동은 살기 좋은 동네로 손꼽히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시청자분들이 양재동을 주목하셔야 되는 이유 지금부터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개발 호재랑 교통 호재가 살짝만 봐도 큼직큼직하거든요. 어떨까요? 네, 그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에 어떻게 보면 그 직장의 그 배후 지역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서초구 자체가 이제 대대적인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양한 일자리 창출되는 모습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양재 R&CD 특구 조성을 통해서 다양한 일자리, 특히 이제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서로 이게 균등하게 그 어떤 역할 분담을 하면서 꾸준한 일자리가 창출되는 모습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다음 호재는 이제 서초대로 일대의 개발 그 계획을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서초대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남권 바로 옆에 있는 어떤 대로를 얘기합니다. 이곳에는 롯데 칠성 부지와 코오롱 부지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 어떤 그 땅의 그 토지의 용도 변경을 통해서 이곳에 대규모 상업 시설과 업무 시설, 그다음 쇼핑 시설을 늘리면서 강남구의 상권이 확장되는 모습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GTX C 노선이 이제 개통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GTX 노선이 정차하는 구간은 단순히 그냥 정차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업무 중심지와 연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의 중심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기업과 일자리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 최근에 서초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자리의 중심이 이제 양재동으로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신분당선의 연장 효과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용산에는 이제 국제 업무지구가 이제 그 서서히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양재동 또한 또 업무 타운이 만들어지면서 이 두 개의 업무 타운이 이제 14분 이내로 그 교통 효과가 굉장히 개선되는 효과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이제 그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서초구에서 이제 경부고속도로는 산업화에 큰 축을 담당도 했겠지만 어떻게 보면 서초구의 발전을 그 가로막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경부고속도로를 지하로 내리고요. 그 지상으로는 공원과 아파트, 그다음에 상업시설이 이게 그 공급이 되게 되면서 서초구가 더욱더 이제 그 좋아질 수 있는 어떤 환경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호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양재동과 읍면동 일대에 R&D 단지를 통해서 대규모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조성되고 만들어지고 있는 어떤 초안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로 인해서 서초구가 이제 단순히 그 주거 배후 지역이 아니라 이제 일자리 중심으로 변모하는 또 초입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가 참 많은데 결국 일자리와 교통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 양재동 자체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나고 GTX 신호선 그리고 신분당선의 수혜까지 받을 수 있는 지역인데요. 저희가 아무리 좋아도 가격이 좀 맞아야 될 텐데 투룸 가격 어떻게 될까요? 예, 투룸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그 4억 8천에서 4억 9천만 원의 시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는 4억 5천에서 4억 7천만 원의 시세를 이루기 때문에 그 실제 필요한 금액은 2천에서 3천만 원의 금액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출을 안고 진행을 한다면 그 보증금 5천에 한 130만 원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안고 진행한다면 약 2억에서 2억 3천만 원의 금액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강남 3구에서 GTX 신호선의 수혜까지 받을 수 있는 서초구 양재동 2천만 원부터 투자 금액 필요하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자,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소개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김우재 이사님과 함께한 정보들 다시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자, 방송 끝난 이후에도 아래 전화번호 활짝 열어두고 궁금증 저희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02-3153-2668번과 함께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풍성한 부동산 정보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